온라인 OM과 홈미팅의 만남, TV로 만나는 TV로 만나는 OM, 함께 모여서 즐기는 Amway 라이프스타일 아메 라이프스타일 OM, 홈미팅으로 마무리하는 OM. 온라인 OM과 홈미팅의 만남 함께하고 싶은 영예의 나트 TV AOM TV AOM TV AOMTV AOM TV AOMTV 런칭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사모 영마 웨이비오 최희선입니다. 네, 영망으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이은지 리더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은지 리더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미 비즈니스를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있는 에메랄드 이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아메이를 어떻게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진짜 누구보다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보다 일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일자리에 좀 급급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했던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초등학교에 방과후 강사로 이제 출강을 나갔던 일을 했어요. 사실 저는 너무 잘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마인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하고 모자르면 그냥 조금 더 벌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제가 투잡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면서 뭔가 일을 계속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신랑이 된 그때는 남자친구였거든요. 이제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의 부모님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고 또 부모님이 4년 반 만에 또 다이아몬드를 또 성취하셔서 또 자연스럽게 또 아메이를 접하고 있었던 친구였던 거죠. 네. 그렇게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편견이나 선입견은 전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메이를 알게 됐고 아메이 제품을 추천을 해줬을 때도 그냥 아메이 제품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메이 사업을 좀 접했던 것 같아요. 네, 전 직업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하셨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터졌죠. 저희 아이가 두 아이 다 초등학생이에요. 둘째가 사실 학교를 이번에 들어왔고 학교에 정말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주 2회밖에 학교를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학교 출강을 계속 나가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저는 지금 12월 달부터 수입이 완전 제로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제가 같은 노동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보상을 해줬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지역에 와 있어도 제가 살고 있는 지방에 있어도 그리고 제가 어딜 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런 환경에 이렇게 제약이 없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사실 인쇄 수입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했던 일은 사실 1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1년마다 학교 출강을 나가고 그걸 다시 계약을 하고 저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시 들어오면, 서류가 들어오면
제가 목숨줄이 막 간당간당한 거죠. 나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항상 그렇게 갖고 새 학기를 좀 맞이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꿈만 있다면, 시간과 노력만 들인다면 그런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음에 저는 너무 감사한 요즘을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더님은 그럼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그렇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저는 진짜 가볍게 아메이 사업을 딱 받아들였거든요. 편견, 선입견 없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엄마가 야, 그거 왜 하냐고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주변에 편견이나 선입견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오해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희 엄마가 왜 오해를 했냐라고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올바르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엄마에게 딱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자본금을 들여서 뭔가 하는 일 아니야? 그리고 너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뭔가 남들한테 이렇게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막 파는 일 아니야? 이런 오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강의를 초창기에 들었던 강의 중에 제가 이영곤 교수님 강의를 듣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분의 강의를 딱 들었을 때 평범한 보통 사람이 정말 능력 없이 백 없이 내가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 투자로 인해서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경제학 교수님이 심지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좀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면서 책도 보고 성공자들의 스토리도 듣고 좀 그런 팩트에 좀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쭉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실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이 그런 오해를 했을 때 저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다 이해로 돌리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해로 돌리는 일. 그게 바로 이제 스스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다라면 분명히 그 이해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s Amway doing that makes it grow? We're sharing an opportunity with people. We're giving to people a chance to build a business for their own, many of whom who kind of thrown in the sponge, hadn't they? They say, oh, shoot, opportunity always for other people. I've never had a chance. And then you come along and you hand them a little kit and say, let me share with you. Let me show you how you can start a life anew, build a career of your own. We'll take your hand, we'll guide you, we'll counsel you, we'll work with you, but with a firm grasp and a fellowship and a belief in one another. New doors will open and opportunities will continue to expand. 저는 아메이를 알고 제품 매니아가 됐거든요. 아메이 제품 중에 베스트를 꼽자면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를 좀 딱 받아들이고 제가 카탈로그를 딱 받았죠. 처음부터 뒤까지 이렇게 피는데 사실 제가 나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누트리라이트 괜찮을까? 요건 조금 패스. 그리고 가정살림도 좀 엄마가 하는데 이것도 좀 패스해볼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아티스트리 제품이 제가 쓰기 너무 좋았고 아티스트리 제품을 좀 내가 써봐야 되겠다 해서 진짜 오래 썼어요. 아티스트리 제품을. 제가 베스트를 꼭 굳이 딱 뽑자면 저는 가장 베스트는 아티스트인 거죠. 왜 요즘 이렇게 마스크 많이 착용하냐고 되게 답답하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리 제품 중에 이제 기초 제품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스 라인도 좋아하고 수분 라인도 너무 좋아해요. 진정 효과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답답할 때 이렇게 색조 화장을 하기엔 좀 어려울 때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나이에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피부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아티스트들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저희 아이들이 그 엄마 예쁜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인정한 그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티스트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아티스트 제품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영맘인데, 우리 아이들 키우는 영맘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죠. 저한테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하긴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다리에 쥐가 나고 좀 피부에 뭐가 나고 했던 것들을 그냥 되게 익숙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 개구리도 뜨거운 물이 갑자기 탁 넣으면 팔딱 튀어오르는데 그냥 물에 있다가 뜨거운 물이 잠깐 쫄쫄쫄쫄 부으면 그 아이가 바뀐지 모르고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만나기 전에는, 아니 아티스트리가 아니라 아미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개구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환경에 익숙해서. 그리고 제가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인 걸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알고 제가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고, 사실 전 2 아이를 낳기 전에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 생각이 빨리는 없었거든요. 조금 차후에 낳자, 우리 아직 젊으니까 조금 몇 년 좀 즐기다가 낳자 하다가 갑자기 임신이 딱 됐어요. 그렇게 임신이 딱 되고 나서 나 왜 임신이 됐지? 그럼 좀 잘 키워볼까?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자연유산을 했어요. 그때 진짜 저는 이렇게 뒤통수로 딱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이거 뭐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2 아이들을 키웠던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오는 과정 안에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딱 보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그리고 저도 이젠 너무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맘들에게 있어서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또 건강이 또 많은 이슈잖아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저는 가장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집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거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에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코로나가 딱 위기가 오면서 갑자기 집에 있는 그 비대면을 선호하는. 근데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저는 퀸쿡 냄비를 제가 가장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요리를 뭐 잘해서 냄비를 잘 썼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할 때 냄비 어차피 사야 되니까 샀던 게 퀸쿡이었고, 그 퀸쿡으로 잘 못 사용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딱 태어나고 그 아이 이유식을 해줘야 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줘야 됐고,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뒤만 딱 돌아오면 배가 고프대요. 간식 달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집에서 케이크도 만들고 빵도 굽고 쿠키도 굽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도 한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집에서 어차피 아이들 간식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레시피들을 함께 공유를 해보자. 사실 제가 요리 명장이거든요. 제가 요리 명장을 도전했던 계기도 영맘으로서 내가 이제 냄비 활용을 좀 잘해보고자 하면서 뭔가 나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 하고 도전했던 게 요리 명장이란 타이틀을 딱 받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냄비 활용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에게 냄비 좋은 부분들, 건강한 요리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간식도 해주고 맛있는 빵, 케이크, 베이킹도 하고 요리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다가 하나씩 2개씩 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거를 보는 소비자분들은 냄비 있었는데 활용 못했는데 저 활용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냄비 뭐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면서, 아이 키우면서,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또 사업에 또 조금씩 도움을 받는 그런 또 저는 퀸쿡 활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냉장고에 특별한 재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요리 솜씨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제나 요리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재료가 평범해도 솜씨가 서툴러도 누구나 좋은 요리로
맛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아메이 퀸의 기술은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메이 퀸은 누가 요리해도 맛있도록 본체와 뚜껑 사이의 빈틈을 최소화하고 스티모를 없앴습니다. 재료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풍미와 색감이 그대로 살아있죠. 또한 물과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재료 속 수분과 지방으로 조리할 수 있고 재료 본연의 영양소까지 지켜줍니다. 아메이키는 재료에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게 본체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다중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조리 시간은 줄여주고 요리의 완성도는 높여줍니다. 아시아인의 손까지 연구해 손잡이의 그립감부터 세척의 편리함까지 높인 아메이 퀸. 요리가 끝까지 즐겁도록 기술이 만든 디자인입니다. 맛있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My cooking story, Amway Queen. 아메이 사업이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딱 만나고 너무 좋은 사업임을 알겠는데 사실 이제 선뜻 용기가 안 났던 적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최근에 이제 자전거를 배워서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진짜 자전거를 잘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를 기억하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딱 사줬는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너무 잘 타고 싶대요. 왜 이렇게 잘 타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누나도 너무 잘 타고 동네 형아들도 너무 잘 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그 아이 눈에는 너무 멋진 일, 너무 재밌어 보이는 일, 그 표정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전거를 너무너무 잘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자전거 스텝을 밟는 방법부터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 처음에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페달을 밟고 막 이렇게 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자전거를 배워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자전거에 한번 안장에 딱 앉았다가 탁 넘어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이가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에 한번 앉아봐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딱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 진짜 두려워, 뭐 걱정돼, 또 넘어질 것 같아, 막 아파, 막 여기 멍들었고 여기 까였고 여기 피나고 막 이제 그 아이가 막 불평불만 이야기하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단순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저렇게 옆에 동네 누나 형들이 너무 재밌게 타는 모습을 보면서 난 저러고는 싶은데 다시 앉아서 넘어지면 너무 두렵고 아프고 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심리가 아메이 사업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좋은 건 알고 너무 비즈니스가 너무 괜찮은데 근데 넘어져서 아프면 어떡하지? 조금 넘어지고 피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제가 계속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너 할 수 있어. 한번 다시 앉아봐. 그럼 다시 스텝을 밟아보자. 슉슉슉 한번 나아가보자. 계속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슉슉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페달에 발을 딱 올려서 탁 가는데 그 아이가 싹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좋아지고 사실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자전거를 잘 타요. 요즘 학교 못 가잖아요. 매일 놀이터 나가서 자전거 타는 게 그 아이의 일상이 됐어요. 그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일이 된 거죠. 처음에 아메이 사업이 좋은 건 알지만 당연히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 보는 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 아니고 또 사실 조금 나아가 보면 갑자기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밟아보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 있고 그게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준 것처럼 그 용기를 주는 사람은 사실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스폰서님이 가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너 잘할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때만큼은 제가 용기가 확 나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뭐. 넘어졌다고 두려워서 다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조금 더 시도해보지 뭐. 아이 그까짓 거 했다가 넘어지면 어때?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용기를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안에 자꾸 들어서는 거. 내가 용기가 안 날 때는 그냥 스폰서님한테 전화하세요. 스폰서님이 야 너 못해 이러지 않아요. 그냥 너 잘할 수 있어. 너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그 한마디에 분명히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거절을 받기도 하거든요. 리더님은 거절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거절 저도 받죠. 거절을 받죠. 그런데 그 거절이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왜 그 한국 사람들이 추천을 되게 잘해요. 그 추천하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갔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잖아요.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맛집 좀 추천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기왕 거기 왔으면 야 이거 먹어 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날씨가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추천해준 건 파스타인데 비가 오니까 갑자기 해물파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안 먹고 해물파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친구한테 의도적으로 거절해야 되겠어. 파스타 맛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순간 해물파전이 생각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거절이 그냥 그분의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해요. 그분이 그냥 거절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크게 큰 거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약간 포기하진 않았나. 그 거절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시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가 그냥 큰 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나 거절받았네? 다음에 얘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두 번 또 얘기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조사를 했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에 많이 스스로 포기한대요. 그 포기를 하지 않고 네 번, 다섯 번째 얘기한 사람들이요, 나머지 것들에 큰 결과를 낸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냥 한 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제가 저희 신랑이 저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쫓아다녔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너무 좋대요. 제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대요. 엄청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 많이 거절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잖아. 결국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하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거절받을 때마다 저희 신랑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사랑했으면 다시 가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도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큰 거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리더님 말씀에 용기를 얻는 것 같네요. 네, 사업을 통해 또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예요. 제가 지금은 막 이렇게 재밌고 아미 사업이 너무 누구보다 좋고 너무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적성이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할 때 전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되게 재밌고 저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 사업도 사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딱 저랑 맞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저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고 남들한테 되게 유쾌했던 사람은 사실 아니었고,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일을 하다가 아이를 딱 출산을 하고 나서 집에 어느 날 딱 있는데 늘어진 뱃살을 보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자존감 떨어지는 영맘들 많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아미 사업이 오면서 저의 자존감을 확 회복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밝은 나를 찾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일을 찾기도 하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를 변화시킨 건 바로 아미 사업이죠.
아메이 사업이 리더님께 준 선물은 무엇인가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냥 너무 많은 선물들을 사실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가족이에요, 가족. 네. 그러니까 가족,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비즈니스를 먼저 하셔서 시어머니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걸 이제 아들이 어떻게 전달받아서 저까지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아가씨 부부도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남매만 나셨는데 남매 다 아메이 사업을 해요. 사실 저희는 이제 명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모이면, 시댁에서 이렇게 모이면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 아가씨 부부 이렇게 모여서 저희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미래를 꿈꾸고 같이 우리 좀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로서 시댁이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감하시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수많은 며느리들이 이렇게 시댁이 어떻게 이렇게 감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스폰서님이시기도 하고 비즈니스로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멘토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삶으로서 너무 존경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내가 내 나이 60엔 정말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시어머니를 존경해요. 저희 스폰서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모이면 되게 화기애애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딱 오셨는데, 야, 너는 내 딸 안 같다고, 너는 시어머니 딸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장 같은데 저희 스폰서님이랑 같이 가면 전 딸도 하고 며느리도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를 사실 딸로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모습을 닮아 있는 거죠. 제가 닮아가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 모습이 되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닮아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우리 가족 되게 화목하구나,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가족인 거죠. 그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끈끈함, 그리고 저희 아이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행복한 가족, 그리고 돈 많은 할머니, 너무 멋진 아메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선물은 저에게는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시면서 감동적이었던 뭐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 많았죠. 근데 저는 그 감동적인 에피소드 중에 사실 저는 되게 소소한 거에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제가 요리 명상을 하면서 본사 직원분들과의 그런 배려에 사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만 해왔고, 그리고 제가 뭐 할 줄 아는 일이야, 뭐 학교 방과후 강사로 나가고 출강 나가고 하면 사실 가불관계고, 제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요구를 하면 그걸 그냥 해야 됐고, 그리고 이 일을 시켜지면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만 해오다가 아메이 사업을 딱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본사와의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상하 조직도 아니고 가불관계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거죠. 아메이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리 명장을 하면서도 그 본사 직원분이 오셔서 되게 다정하게,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정함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리더님 하면서 리더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은 커피 한 잔을 권해주시더라도 요거 드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해주시는 그런 친절함, 이런 회사만의 그런 배려가 저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직장 생활만 많이 해왔고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해왔던 사람에겐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 그래서 더 신뢰를 하고 더 믿음을 갖던 것 같아요. 정말 아메이 회사가 ABO들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정말 애쓰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더 좋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배려인 거죠. 소소하지만 소소한 행복?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메이 사업으로 인해 또 보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어떤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부부 여행도 가보고
사실 가족여행이 한 번 있었을 때는 저희 언니 부부를 모시고 갔었고, 그 다음 가족여행이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위드 칠드런 삿포로 여행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당연히 어머니 가셨겠죠. 아가씨네 부부도 가고, 저희는 위드 칠드런이니까 저희 아이들 두 아이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보니까 삿포로 여행이 저희한테는 그냥 온 가족 여행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하얀색 패딩을 맞춰 입고 일본의 거기 삿포로의 동네를 막 휘짓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희 아이들이랑 뭐 가까운 여행도 해봤고, 뭐 조금 먼 여행도 해봤고, 여러 여행은 사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했던 일이 글쎄 뭐길래 이런 여행을 또 보상을 보내주나,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되게 좋은 일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삿포로 여행을 가면 이동할 때 이렇게 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러 리더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두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가고, 저희 부부 앉아서 가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제 앉아서 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 둘이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세상에 집에서도 안 부르거든요. 막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이런 노래고, 엄마 사랑해요, 뭐 뽀뽀해줘서 고맙고, 뭐 사랑해줘서 고맙고, 막 이런 노래인데, 그 아이가 스스로 행복감이 들지 않았으면 그 노래가 나왔을까? 사실 그 버스 안에 가장 어린 나이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둘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고, 원래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들인데 눈치를 안 보고 둘이 그 노래를 되게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 이동을 할 때 제가 사실 이게 약간 눈물이 찡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아미 사업을 통한 보상으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오는 과정 안에 준 딱 보상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일을 간접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던 거죠. 저희 특히 아들은 되게 놀래했어요. 호텔에 딱 도착하자마자 봉투가 이렇게 쫙 그걸 보면서 엄마 이건 대체 뭐길래 봉투가 있냐, 그 꼬맹이가. 그러면서 어딜 가더라도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때, 왜 그냥 가족여행 가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때 이걸 요구했을 때는 요거 또 괜찮잖아 요거 괜찮잖아 라고 권해줬던 저였거든요. 근데 그 여행만은 야 그래 이거 해, 이거 사, 야 이거 먹어. 제가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여행? 그냥 그런 여행?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사실 그때 그 여행인 것 같아요. 우리 혜선 리더님도 여행 도전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네. 돌아오는 회계연도에 해보시라고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영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큰 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저희 큰 딸이 되게 꿈이 많아요. 어느 정도로 꿈이 많냐면, 지금 초등학생인데, 자기는 이제 면허를 딱 딸 수 있는 나이대가 오면 면허를 따고 자기는 캠핑카를 사서 국내 방방곳곳이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아이가 이야기할 때 가장 놀랬던 게 자기랑 꿈이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녀는 셋을 낳을 거며 제가 자녀는 그건 나중에 생각해라, 그거 미리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꿈이 진짜 많은 아이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뭘 많이 했냐면, 집에 드림보드판을 막 붙여놓고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그 플랜을 좀 붙여놓고 저희가 하고 싶은 꿈들을 좀 적어놓고, 우리가 과연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겨보자, 서로에게 이런 것들을 좀 해주자,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자, 부모님에게는 또 이런 것들을 해주자 라고 많은 것들을 또 기록을 항상 해왔는데, 저희 아이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떼면서 저희랑 같이 꿈보드판을 썼어요.
같이 그리고 붙이고 오리고 하면서 그 아이가 조금씩 꿈에 대한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에게는 그런 엄마 아빠였던 거죠. 그러니까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런 꿈들을 좀 적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영맘들에게. 그냥 엄마로서만 살고 싶으세요? 혹은 꿈이 많은 엄마로서 살고 싶으세요? 네, 영맘이 영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ABO 최혜선. 네, 이은진이었습니다.